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이병익입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생리학적 고민은 바로 운동의 순서입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기능을 먼저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먼저 자극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운동 생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순서는 단순히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와 호르몬 반응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최근의 스포츠 과학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우리가 어떤 운동을 먼저 배치하느냐에 따라 신체 적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작정 땀을 흘리는 것보다 내 몸의 목적에 맞는 생리학적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근육량 증진과 심혈관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두 운동은 우리 심장에 어떤 다른 영향을 줄까요? 보디빌더와 마라토너의 심장은 그 형태부터 확연히 다릅니다. 저는 이를 철의 심장과 바람의 심장이라 명명합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 심장은 강한 저항에 대항해 피를 짜내야 하는 압력 부하, 프레셔 로드를 받습니다. 이때 심장세포 내의 근절, 사르코미어, 이 평행하게 배열되면서 심장벽이 안쪽으로 두두꺼워지는 구심성 비대, 컨센트릭 하이퍼트로피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강인한 철의 심장입니다. 반면 마라토너의 심장은 대량의 혈액을 수용하고 뿜어내는 용량 부하, 볼륨 로드에 적응합니다. 근절이 직렬로 배열되면서 심장 내부 공간이 넓어지고 용적이 커지는 원심성 비대, 엑센트릭 하이퍼트로피가 나타나죠. 산소를 가득 실은 바람을 수용하는 바람의 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장의 물리적 구조를 바꾸는 부하의 성격이 다르기에 운동 목적에 따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뱃살을 효율적으로 빼기 위해서는 어떤 순서가 생리학적으로 유리할까요? 체중 감량, 특히 복부 지방 타파를 목표로 한다면 의학적으로 근력 운동 후 유산소 순서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임상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선행했을 때 복부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의 연소율이 유산소를 먼저 했을 때보다 훨씬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근력 운동이 대사 활성도를 높여놓은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이 추가적인 에너지 소비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생리학적 기전을 살펴보면 근력 운동을 먼저 수행함으로써 일상 활동량과 기초대사 에너지를 촉진하는 신호를 전신에 보냅니다. 단순히 운동 중의 칼로리 소모를 넘어 운동이 끝난 뒤에도 지방이 계속 타는 애프터번 섭가를 극대화하는 것이죠. 많은 분이 유산소 운동으로 기운을 다 뺀 뒤에 근력 운동을 하려 하지만 이는 다이어트 효율 면에서 손해입니다. 왜 근력 운동을 먼저 해야 살이 더 잘 빠지는지 이제 몸속 에너지를 심층적으로 볼까요? 에너지 대사의 원리를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우리 몸은 고강도 근력 운동 시 글리코겐이라는 탄수화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카테코라민, 즉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크레이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은 이 호르몬들을 강력하게 분비시켜 에너지 방출, 에너지 리버레이션을 유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지방세포에 저장된 에너지를 혈액 속으로 끄집어내는 지방 동원의 열쇠가 됩니다. 따라서 근력 운동으로 글리코겐을 먼저 고갈시키고 카테코라민 수치를 높여놓으면 뒤이어 하는 유산소 운동 시 우리 몸은 즉각적으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유산소 운동만 할 때보다 지방 연소 효율이 극대화되는 시점이 훨씬 앞당겨지는 셈이죠. 근력 운동 후 15에서 30분간 유지되는 호르몬의 최고조 상태를 유산소 운동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두 운동을 섞어 할 때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할 생리학적 방해 요인도 있습니다. 근력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간섭 효과입니다. 우리 근육세포 내에서는 근육을 키우는 mTOR AKT 경로와 에너지를 보존하려는 AMPK 경로가 서로 충돌합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활성화된 AMPK 신호가 근성장을 유도하는 mTOR 신호를 억제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시간 간격이 필요합니다. 왕과 보의 최신 리뷰에 따르면 엘리트 선수들의 경우 근육 적응을 극대화하려면 두 운동 사이에 최소 6시간에서 24시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지구력 적응을 위해서는 24시간의 휴식이 권장됩니다.
만약 같은 시간에 운동해야 한다면 근력 운동을 먼저 수행하여 근비대 신홍에 충분히 전달한 뒤 가벼운 유산소를 배치해야 합니다. 하루에 몰아서 하기보다는 오전 유산소, 오후 근력 운동처럼 신호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배치가 현명합니다. 근력 운동에 대한 또 다른 흔한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웨이트를 하면 근육이 커져서 몸이 뻣뻣해진다는 말은 의학적으로 틀린 상식입니다. 오히려 적절한 저항 훈련은 관절 가동 범위, ROM을 넓히고 유연성을 향상시킵니다. 생리학적으로 근육을 최대 범위로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은 건과 인대의 탄성을 높이는 훌륭한 동적 스트레칭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꾸준한 저항 훈련은 단순히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노화로 인한 관절 구축을 막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근육은 단순히 딱딱한 덩어리가 아니라 신경계의 조절을 받는 정교하고 탄력 있는 조직입니다. 올바른 자세로 수행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근섬유의 가동성을 확보하고 혈류량을 늘려 관절 주변 조직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무거운 것을 든다고 해서 유연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더 강하고 부드러운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뼈대, 특히 현대인의 고질병인 척추 건강에도 긍정적입니다. 현대인의 고질병인 구분등, 흉추 후만은 단순히 자세의 문제가 아니라 근육 불균형의 결과입니다. 보디빌딩 방식의 등 근육 강화 운동은 약해진 기랑근을 바로 세워 척추의 정렬을 교정하는 생체 역학적 처방이 됩니다. 특히 척추 기립근과 코어 근육의 발달은 흉추 후만을 감소시키고 상체의 무게중심을 뒤로 이동시켜 폐활량과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운동은 중력에 대항해 우리 몸의 골격을 유지하는 지지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구분등이 펴지면 흉곽이 확장되면서 호흡의 효율이 높아지고 전신의 순환 체계가 개선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역설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골격이 바로 서야 세포의 대사도 원활해지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운동이 혈관과 세포에 미치는 더 미시적인 변화, 동맥 건강에 대해 살펴볼까요? 많은 분이 근력 운동 시 혈압이 급격히 올라 혈관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학술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적절한 강도의 저항 훈련은 건강한 성인의 동맥 경직도를 악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혈관 벽의 탄성 수용력을 높여주죠. 운동 중 일어나는 일시적인 압력 상승은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해 혈관 확장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혈관의 유연성을 돕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근력 운동은 혈관 경직을 막고 혈류 역학적인 안정성을 제공하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물론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전문가의 가이드가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인 성인에게 저항 훈련은 심혈관 시스템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자극제가 됩니다.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는 점진적 과부하를 적용한다면 동맥 건강은 오히려 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산화 스트레스와 활성산소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운동 중 발생하는 활성산소, ROS는 무조건적인 독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주요 발생원으로 지목되었으나 최근 파워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운동 중 ROS의 주된 근원은 NADPH 산화효소, 녹스2, 녹스4임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근수축 시 발생하는 슈퍼옥사이드, 그리고 과산화수소는 세포 내 항산화 효소인 SOD, GPX, CAT를 깨우는 중요한 신호 전달 물질로 작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호르메시스의 원리입니다. 적절한 농도의 ROS는 항산화 시스템과 미토콘드리아 생성을 촉진하는 친구가 되지만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과도한 ROS는 단백질 산화와 지질 과산화를 일으키는 적이 됩니다. 즉, 운동은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여야 합니다. 무리한 과욕보다는 내 몸의 항산화 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진하는 것이 세포 노화를 막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산소와 근력 운동의 순서부터 그 속에 담긴 복잡한 분자 생리학적 메커니즘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효율적인 지방 연소와 근력 성장을 위해서는 근력 운동 후 유산소 순서를 지키되 간섭 효과를 고려해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갖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력은 기초대사량과 뼈대를 지키는 든든한 보암이고 유산소는 심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생명선입니다. 지속 가능한 건강은 결코 무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카테코라민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mTOR 신호를 존중하며
활성산소와의 적절한 타협을 통해 우리 몸을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명예교수이자 의사로서 제가 드리는 최고의 처방전은 과학에 근거한 꾸준한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철처럼 단단하면서도 바람처럼 유연하게 뛸 수 있도록 오늘 배운 생리학적 지혜를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